이런 상상을 해보세요.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옷가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게 망하기 직전이요. 그럼 당장 뭐부터 해야 될까요? 본인 사업 센스를 발휘해보세요. 설마 생각한 방법이 고객 응대를 줄이기, 고객을 거르기,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은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옷가게를 살린 사람이 있어요. 엥? 이 사람은 20대 초반에 한량이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옷가게를 물려줬어요. 근데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가게 일에 참견해서 직원들 대부분이 퇴사를 해버립니다. 물려받은 가게를 한량이 말아먹는 전형적인 스토리죠. 근데 이 한량이 가게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시켜버려요. 이 사람이 누구냐고요? 바로 유니클로의 회장 야나이 타다시입니다. 이 사람은 현재 일본 1등 부자예요. 재산이 50조가 넘습니다. 오늘은 유니클로라는 책을 통해 평범한 옷가게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과정을 분석해볼게요. 그리고 랜덤으로 책을 몇 권 공짜로 드릴게요. 댓글 달아 놓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에서 극적이고 엄청난 교훈이 나오지는 않아요. 대단하고 신박한 이야기를 기대하시면 영상을 끄세요. 반면에 성공한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건 기본기 밖에 없다. 이 말이 이해되는 분만 영상을 봐주세요. 아시겠죠? 이런 이야기를 해볼게요. 보이지 않는 수요. 사업가는 보이지 않는 수요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이는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거든요. 유니클로가 처음 성장했던 계기가 보이지 않는 수요를 잘 잡았기 때문이요.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남겼죠. 대중들은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사람들에게 무엇을 원하세요? 라고 물어봐도 본능이 진짜 원하는 것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상형과 거리가 먼 이성에게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많은 이유죠. 인간은 스스로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요. 사업가는 그걸 간파하는 사람들이죠. 유니클로 책을 통해 야나이 타다시가 보이지 않는 수요를 간파해낸 스토리를 볼게요. 야나이는 20대 초반에 한량처럼 지냈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양장점을 하나 물려줘서 운영하게 되죠. 물려받았다고 하니까 편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안 그랬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적자를 면하고 버티는 시기 사업이 지속됐죠.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돌파할게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옷가게에 갔을 때 직원이 친절하게 와서 응대를 해주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좋으세요? 성향마다 갈리겠죠. 저는 저를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제가 내향형이거든요. 모르는 사람이 말 걸면 불편해요. 저 같은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당시 일본에도 있었겠죠. 근데 당시 일본 옷가게들은 직원이 달라붙어서 친절하게 응대를 하는 게 상식이었어요. 반면에 서점이나 레코드 가게 등은 손님이 알아서 물건을 집어서 계산대로 들고 갔어요. 야나이 타다시는 이 차이점에 주목했습니다. 아무도 나는 고객 응대를 하지 않는 옷가게를 원합니다 라고 말해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수요를 간파한 거죠. 어떻게 간파했을까요? 야나이 본인이 내향형이었대요. 옷가게에 가면 주눅이 든 경험이 많았대요. 그래서 본인 같은 사람들을 위한 창고형 옷가게를 새로 만들었어요. 원하는 옷을 집어서 계산대에 들고 가면 되는 거죠. 이 옷가게의 이름이 유니크 클로징 웨어하우스, 유니클로의 시작이 되는 가게입니다. 이 스토리에서 뭘 배울 수 있을까요? 야나이가 경영학을 공부하고 연구하긴 했어요. 무엇을 연구하고 공부해서 가게를 성공시켰는지 유니클로 책에 나옵니다. 그럼 우리도 그걸 똑같이 공부하고 연구하면 될까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플러스로 다른 관점을 하나 더 드릴게요. 야나이 타다시에게서 배울 수 있는 건 본인만의 호불호가 강한 분야에서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싫어하는 옷가게라는 불호가 이미 있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내가 호불호가 없는 분야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요를 캐치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타인의 수요를 곧이곧대로 믿게 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좀 다른 얘기지만 심리적으로 비유를 해볼게요. 이별을 한 여성이 있다고 칠게요. 술을 먹고 막 그런 말을 해요. 나는 전 남친이 너무 싫다. 다시는 걔랑 만나기 싫다. 이런 얘기를 막 3시간 내내 한다고 칠게요. 그럼 전 남친을 진짜 싫어하는 걸까요? 전 애인이 싫고 좋고를 느껴본 경험이 적으면 순진하게 이 여성이 말을 믿을 거예요. 실제로는 전 남친을 아직 좋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겉과는 호불호가 다르다고요. 전 애인 욕을 막 하다가 다시 제외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심리적인 근거를 길게 설명하진 않을게요. 어쨌든 숨겨진 호불호를 캐치하고 이해하려면 내가 저 입장이 되어 본 적이 있어야 돼요. 전 애인에게 모순된 감정을 가져본 적이 있으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마찬가지로 고객과 같은 입장에서 호불호를 겪어본 사업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면 겉으로 드러나는 수요만 순진하게 믿게 된다고요. 설명이 됐을까요? 말이 좀 샜는데 핵심은 야나이 타다시가 보이지 않는 수요를 캐치해내면서 유니클로를 성공시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불호인 옷가게 컨셉이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이게 제 관점이에요. 책에는 없는 관점이긴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어딘가요? 혹은 시간을 가장 많이 쓰는 분야가 어디예요? 그 분야에 여러분의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그 분야에서 고객이 숨겨진 수요가 잘 보일 겁니다. 감이 안 온다고요? 제 이야기로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비즈니스 유튜브를 평소에 많이 봐요. 그래서 원래 호불호가 존재했어요. 제가 싫어하는 채널들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말하지는 않을게요. 저격하는 게 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론을 보면 사람들이 이 특징을 좋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특징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채널은 이 특징을 제거한 채로 운영해요. 그러니까 반응이 좋더라고요. 뭔지 궁금하죠? 다른 비즈니스 채널과 제 채널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나의 호불호가 뚜렷한 분야에서 사업을 하자. 이게 유니클로의 스토리에서 배운 첫 번째 교훈이요. 사실 책의 엄청 일부분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만큼 교훈을 뽑아낸 겁니다. 책이 두껍기 때문이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읽고 교훈을 뽑아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얻은 두 번째 교훈은 뭘까요? 두 번째는 고객에게 허들을 두기입니다. 저는 이걸 이미 써먹고 있어요. 고객에게 허들을 두는 걸 할 줄 모르면 사업이 어려워져요. 하나 질문을 드려볼게요. 번화가에 옷가게를 오픈했어요. 근데 번화가다 보니까 불량 학생들이 막 가게에 들어와요. 그리고 정작 옷을 사지는 않아. 그래서 가게 이미지는 나빠지고 매출은 내려가고 있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학생들을 쫓아낸다? 뭐 그럴 수도 있긴 하지만 학생들이 너무 무섭다고 칠게요.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야나이 타다시는 아예 매장 위치를 옮겨버려요. 한적한 교외에서 매장을 오픈합니다. 엄밀하게는 원래 매장은 냅두고 새로 매장을 오픈한 것 같아요. 학생들이 가기 힘든 위치에 매장을 하나 오픈한 거예요. 근데 이러면 다른 문제가 생길 것 같잖아요. 유동인구가 적으니까 매출이 적게 날 것 같잖아요. 실제로는 반대였대요. 유동인구는 적은데 매출은 잘 나왔대요. 왜 그랬게요? 이거 맞추면 사업 감이 진짜 좋은 거예요. 저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정답이 뭐냐면요. 한적한 교외 매장이면 차를 끌고 매장을 방문한단 말이에요. 진짜 살 생각인 사람들만 오겠죠. 그리고 구매력이 좋은 고객들만 올 겁니다. 차까지 끌고 갔는데 티셔츠 한 장만 사겠어요. 그래서 구매력이 좋은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쇼핑이 가능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교회니까 아무래도 임대료는 저렴했겠죠. 고객 한 명당 버는 돈이 꽤 늘어난 겁니다. 책에 이런 스토리가 나와요. 저는 이 스토리를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고객에게 허들을 뒀다고 해석해요. 쉽게 말해서 아무나 못 사게 했다고요. 물론 유니클로가 허들이 높은 브랜드는 아닙니다. 제 말은 이 스토리 하나만 보면 그렇다고요. 많은 사업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들이 많으면 좋을 거라고 착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사업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제가 영상 콘텐츠 기획 대행 사업을 운영해요. 저에게 문의를 하신 분들 중에 거절당한 분들이 있거든요. 저에게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도 제가 안 받았어요. 저는 고객에게 허들을 두거든요. 이미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어야 제가 받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안 받아요. 왜냐하면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제 서비스에서 효과를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 서비스는 영상 콘텐츠로 매출을 올려드리는 서비스거든요. 근데 시장성이 없는 걸 영상 콘텐츠로 매출을 올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장성 검증이 되어 있는 분들만 고객으로 받을 겁니다. 제 서비스에서 효과를 적게 볼 만한 고객들에게는 아예 팔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효과를 보지 못한 고객들에 의해 안 좋은 평판이 쌓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사업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자들이 이걸 간과하는 걸 수도 없이 봤어요. 일단 아무에게나 팔고 보는 거죠. 돈이 급하니까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니클로는 고객 허들이 높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교회 매장에서는 우연히 구매력이 높은 사람들만 오게 된 거죠. 회사 자체는 허들을 두는 회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고객 허들을 두는 게 사업에 유리하다는 말이 틀린 거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니클로는 이렇게 하고도 잘 됐잖아요. 이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고객 허들을 두지 않으면 사업이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저는 옳고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요. 10만 명에게 1,000원씩 받는 비즈니스 vs 1,000명에게 10만 원씩 받는 비즈니스. 둘 중에 뭐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보통은 전자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이거 반대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가격이 저렴하면 사업이 쉽다고 착각해요. 내 고객이 10만 명이면 그 중에 정신병자가 얼마나 될까요? 1%라고 가정해도 1,000명이 있는 겁니다. 반면에 10만 명을 지불한 1,000명 중에 정신병자가 얼마나 될까요? 똑같이 1%라고 가정해도 10명 정도 되겠죠? 전자나 후자나 매출은 똑같은데 핸들링 해야 되는 고객이 후자가 훨씬 더 적죠. 근데 10만 원을 지불하게 만드는 게 1,000원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보다 100배 더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가격이 높을수록 지불하게 만드는 게 쉬워지기도 합니다. 소득 수준과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내 고객이 되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고객에게 허들을 두는 게 사업이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유니클로 책을 보고 나도 유니클로 같은 뭔가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가로 넓은 대중을 공략하는 사업은 추천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신다면 여러분이 상품이나 서비스에서 가장 크게 효과를 볼 타겟군을 선정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만 파세요. 효과를 적게 볼 고객들은 걸러내세요. 사업은 평판을 벌어야 됩니다. 저는 돈을 잠시 포기하고 평판을 버는 걸 선호해요. 이게 제가 유니클로의 스토리에서 발견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평범한 옷가게가 성장해서 유니클로가 되는 과정. 첫 번째, 보이지 않는 수요를 잡았다. 고객 응대가 오히려 적은 매장을 기획해서 보이지 않는 수요를 잡으면서 유니클로가 시작됐다고 했죠. 평소에 내가 호불호가 강한 분야에서 보이지 않는 수요가 더 잘 보인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고객에게 허들을 두기. 물론 유니클로가 고객에게 허들을 두는 기업은 아니라고 했어요. 하지만 특정 시점에서는 고객에게 허들을 둠으로써 위기를 탈출한 적이 있다고요. 우리는 유니클로처럼 대중적인 사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으니까
아니라 아예 사업 자체에 고객 허드를 두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가 요약하고 정리한 부분은 책의 극히 일부분입니다. 책 전체를 보면 아마 얻어가시는 게 정말 많을 거예요. 책을 공짜로 받아가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